사람이 가장 믿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저는 평생 제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아들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그 아들한테 당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목이 메어서 힘드네요. 사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제 손자가 저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잘 따르는 게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집에 오면 과자도 사놓고 용돈도 조금씩 쥐어줬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오래된 집 하나뿐인데 그래도 마음만은 부자인 줄 알았죠. 근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손자 얼굴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설명하기 힘든 뭔가 낯설다라는 느낌이요. 분명 제 피를 이어받은 손자라면 조금은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아버지 쪽, 제 남편 쪽 어디에도 없는 눈매였어요. 예, 애가 점점 커가니까 얼굴이 더 이상하게 낯설다.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이웃이 그랬어요. 아이 할머니, 요즘은 애들 얼굴이 다 다양해요. 괜한 생각 마세요. 저도 애써 웃어넘겼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싹튼 게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손자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들 얼굴이 확 굳는 걸 봤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라면 애가 아프다 하면 검사라도 해서 원인을 알아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급하게 막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집에 남겨진 병원 서류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혈액형이 적혀 있었는데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AB형? 제 아들은 O형이고 며느리는 O형이에요. 근데 애가 어떻게 AB형이 나오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생각만 했어요. 머리에서 쿵쾅쿵쾅 북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혹시 설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참다 못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손자 혈액형이 왜 AB형이냐? 내가 O형이고 며느리가 O형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노려보는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그런 걸 왜 따져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네.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애가 잘 크면 됐지. 왜 자꾸 쓸데없는데 신경 쓰세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당황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손자가 친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이 보이는 태도였어요. 마치 제가 괜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귀찮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냥 좀 계세요. 나도 힘들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 차갑고 무심했어요. 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니? 그랬더니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꽉 움켜쥐어진 듯 했어요. 모른 척하고 살아달라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은 이미 제 아들이 알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가슴이 찢어졌어요.
손자를 보는 눈길도 복잡해지고 며느리의 웃음도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제가 평생 믿었던 제 아들이었어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거나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입을 막으려 했어요. 엄마, 이 얘기 밖에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집안 망가져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날 막아? 난 그저 진실이 궁금한 거야. 진실 알면 뭐 하시려고요? 애한테 상처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래, 애한테 상처 줄까봐 그 말에 제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어요. 왜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없나요? 왜 내가 낳은 아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나요? 밤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싶었어요.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보람이 뭔지, 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잔인한 태도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래,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불꽃이 결국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땐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 때문에 종이가 다 젖어버릴 정도였어요. 부자 관계 아님. 그 네 글자 제 인생을 통째로 뒤엎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결과지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 숨길 게 아니야. 진실은 밝혀야 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얘야,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종이를 펼쳐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종이를 확 구겨버리더니 제게 소리쳤어요. 엄마, 이걸 왜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냐? 엄마가 뭔데 이런 걸 함부로 확인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그게 부모로서 할 소리야? 내가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돌리더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애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키우면 제 아들이에요. 친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고요. 그 말을 듣자 제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니?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는 내 엄마인데 내 손자가 아니란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란 거야?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가정 문제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가정 문제, 내 가정 문제라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돼?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종이를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결국 확인까지 하셨네요? 대단하시다. 뭐라고? 너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니?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때서요? 어머니 손주 아니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피만 이어졌다고 가족인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이 집안을 흔드세요? 그 말은 칼이었어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어. 그런데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희생하셨다면서 왜 이제 와서 발목 잡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편할 텐데. 저는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울다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어요.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발견하고 우산을 씌워줬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이 날 버렸어요. 손자도 내 피가 아니래요. 며칠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아들이 제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이 얘기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내 체면이 중요해. 내 가슴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체면 타령이냐? 엄마가 참으셔야 돼요. 엄마가 말하면 다 끝나요. 집안 다 무너진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체면만 외치는 낯선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진실을 들이민 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를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밥상에 앉아도 아무도 제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가 수저라도 놓으면 소리 없이 치워버렸어요. 그 순간순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어떤 존재인가, 그냥 귀찮은 짐짝 취급이구나. 손자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따랐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 말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웃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 얼굴만 봐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내 피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이 깊을까?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제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솟구쳤어요. 그런데 며느리 말은 이랬어요. 어머니, 제발 애한테 너무 정주지 마세요. 나중에 괜히 애 혼란만 생겨요. 그 말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었어요.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밥도 못 먹고 물만 조금씩 마시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요즘 왜 안 보여? 어디 아파? 저는 처음엔 대답도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입을 뗐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정순아, 나 이제 살고 싶지가 않아.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래. 그걸 내 아들도 알고 있었대. 근데 날 버렸어. 다들 나만 탓해. 전화기 너머로 정순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순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주더군요. 언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미쳤어? 왜 이제 말했어? 나 창피했어. 너무 수치스러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 언니가 왜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운 건 그 사람들이지. 언니는 피해자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무너져서 정순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며칠 뒤 친정 언니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너 이걸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내가 내 언닌데. 언니,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무서웠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넌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 오히려 부끄러운 건 내 아들이고 그 며느리야. 내가 왜 고개를 숙여? 그 말에 제 눈물이 다시 터졌지만 이번엔 전처럼 무너지기만 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속에서 뭔가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 있었어요. 뜻밖의 사람도 있었어요. 집 앞 슈퍼 아저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더니 할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도 대충 다 들었어요. 예, 뭘 들으셨는데요?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던데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할머니, 기죽지 마세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할머니는 피해자죠. 순간 제 가슴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왜 숨어야 하지?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닌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쪼그라든 제 어깨, 울음에 퉁퉁 부은 눈. 스스로를 똑바로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울어라. 넌 잘못한 게 없다. 무너질 게 아니라 바로 서야 한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 며칠 후 손자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맨날 울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는데. 그 말에 심장이 찢어졌어요. 내가 그걸 들었어? 응, 근데 난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를 꼭 안고 말했죠. 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할머니가 널 꼭 지켜줄게. 손자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 지켜줄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이 아이가 내 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미 내 손자야. 내 마음이 그렇게 정했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며느리가 또다시 제게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젠 짐 싸고 나가주세요. 더는 못 모셔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삼키며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나를 쫓아내도 좋아.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언젠가는 다 드러나. 며느리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실이 뭐예요? 세상은 돈과 힘이 다예요. 진실이 밥 먹여주나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다. 내가 돈과 힘을 믿는다면 나는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지켜서 보여주겠다. 며느리가 제게 대놓고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한 날 이후 집안 공기는 칼날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은 자꾸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몰아붙이던 아들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표정에 뭔가 흔들림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작은 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왜 자꾸 그 얘기 꺼내?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니까. 모른 척은 당신이나 해. 난 이제 지쳤어. 어머니가 알아버린 이상 이 집안 비밀은 끝이야. 쉿, 애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애 낳을 때부터 조심하라 했잖아. 근데 당신이 다 알면서도 그냥 끌고 간 거잖아. 저는 방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울렸어요. 뭐라고? 애 낳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너 알고 있었지? 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결혼 전에 이미 다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 미쳤구나?
내가 그걸 알고도 결혼을 했다고? 왜?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요. 엄마, 나도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옆에 있어주겠다는 사람이 며느리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애가 필요했어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그냥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내 인생만 중요했니? 내 체면만 지키면 됐니? 내가 그렇게까지 약한 인간이었어.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그 애를 내 아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난 너보다 그 애가 더 걱정이야. 그 애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인 채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저한테 또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어머니가 그냥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날 막아?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 거짓? 그게 왜 거짓이에요? 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로, 엄마로 살았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피가 다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상관 있지. 피가 다는 아니어도 거짓으로 시작한 인생은 끝내 무너져.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어요. 사실 애 아빠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니? 내가 그의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내 젊었을 때 제가 잘못된 만남이 많았어요. 결국 누가 아빠인지 확실히 모르고 애를 가졌어요. 그때 당신 아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인간이니? 인간이니까 살려고 그랬죠. 저도 살 길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손자가 친손자가 아닐 뿐 아니라 며느리조차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그 진실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니 어른들이 다 잘못했는데 결국 상처는 그 아이가 다 안고 가겠구나.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 피가 아니어도 내 손자니까 최소한 내 마음으로라도 지켜야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그래, 피가 아니어도 내 손자는 내가 지킨다. 이 결심 하나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애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세요. 애가 헷갈려요. 헷갈리긴 뭘 헷갈려. 내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니라도 애는 잘 자라요. 오히려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더 시끄러워져요. 그 순간 제가 더는 참지 못했어요. 내가 뭔데 나를 내쫓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거짓으로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넌 죄인이야. 죄인? 죄인은 어머니죠. 남의 가정일에 끼어들어서 망쳐놓는 게 누군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덜덜 떨리면서 며느리 뺨을 치고 말았어요. 짝! 순간 며느리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끝내드릴게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해요? 애 엄마한테 손을 대요? 손을 댔다고?
내가 그동안 당한 건 생각도 안 해? 내가 모른 척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엄마는 늘 그래요. 뭘 해도 남 탓만 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뭐라고? 내가 남 탓만 한다고?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도 너 학교 보내려고 허리 휘도록 돈 모았어. 그런데 내 입에서 그게 나오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그냥 방해만 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구나. 며칠 후 사건은 폭발했어요. 제가 손자를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니, 왜 또 애 데리고 가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할머니야. 애 데리고 가는 게 왜 문제야? 당신이 할머니인 게 문제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 말에 주변 학부모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피가 안 섞였어. 하지만 내가 이 아이 키워온 정은 너보다 더 깊어. 내가 엄마라지만 거짓으로 시작한 내 인생은 언젠가 다 드러나.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감히 내 앞에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폭발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거야. 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엄마 정말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손자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얘야 할머니가 잠깐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싫어.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졌어요. 얘야, 걱정 마. 할머니는 어디서든 널 지켜볼 거야. 넌 할머니의 손자야. 피가 아니어도 할머니 마음엔 넌 내 손자야. 손자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도 할머니 지킬 거야. 나 안 떠날 거야. 그 아이의 눈물 어린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 돼.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어요. 나가요, 당장. 그때 아들이 말렸지만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제 그냥 나가주세요. 저도 지쳤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 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친정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동생아, 이제 됐다. 거기서 더 버티지 마라. 너 더 상처만 받는다. 언니 나는 저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알지.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그 아이도 지켜줄 수 없어.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언니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더 단단해져야 해. 그래야 이 아이도 지킬 수 있어. 짐을 끌어안고 친정 언니 집에 들어섰던 그날,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인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내가 끝났다고? 아니야, 동생아. 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저를 겨우 붙잡아줬어요. 언니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귀에 들어왔어요. 저 집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라더라. 며느리가 젊었을 때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지. 아들도 다 알고 있었다던데 참 가엾은 어머니야. 소문은 화살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화살이 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 세상은 결국 다 알게 돼. 진실은 숨겨도 언젠가 드러나.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이제 와서?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집안이 엉망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보고 뭐하러 가라는 거니? 나 필요 없다고, 방해만 된다고 했던 게 누군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내랑 요즘 많이 싸워요. 애 앞에서도 싸우고 집안이 산산조각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이상하게 한편으론 씁쓸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거짓으로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며느리와 아들의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이웃에게서 들은 얘기였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요즘 술집에서 늦게까지 있는 걸 봤대요. 다른 남자랑 말이야. 애도 학교에서 힘들어 한다더라. 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친구들이 다 아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어른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구나. 얼마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힘들어요. 너 무슨 꼴이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지쳤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이 스쳤습니다. 너는 내 욕심대로 살았을 뿐이야. 근데 왜 그 아이까지 망치려고 하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저도 무서워요. 며느리의 몰락은 곧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남편인 제 아들도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해요. 너 이제서야? 그럼 그동안 내가 당한 모욕은 뭐였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거짓은 끝까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쓰라린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늦었지만 너라도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병이 있어요. 오래 못 살 거예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간이 망가졌대요. 술에 의지하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했던 며느리였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너는 참 어쩜 그렇게도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였니? 어머니, 저 제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요. 애만은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내가 지킨다. 피가 아니어도 내 손자다. 내가 잘못한 건 용서 못해도 아이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저 아이 하나뿐이다. 제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 바로 그 아이였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래 못 살 거예요. 애만 부탁드려요.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나를 모욕하고 내쫓으려 하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부탁이 아이였어요. 순간 제 안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어요. 저는 참아보기도 힘들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많이 잘못했죠. 그래도 애 앞에서만은 좋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그 무렵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바닥에 쓰러지듯 눕고 손자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 그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얘야,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빠 맞아? 내 아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사람이야? 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해. 하지만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 아빠 자격 없어. 다 무너졌어. 며느리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불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많이 사랑했어.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마지막까지 내가 품어야 한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날, 집안은 처참했어요.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오열했지만 눈물 뒤에는 죄책감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아이 못 키워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정신 차렸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내가 아닌 내가 지킬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이만은 같이 키워주세요. 나 혼자선 못하겠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래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제 이 아이는 내 체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쌍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나타난 겁니다. 애는 우리 집안 피예요. 우리가 데려가야 합니다. 그 말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내가 키웠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손자예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친가 쪽이잖아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마저 뺏기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손자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할머니, 나 어디 안 가. 나 할머니랑 살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붙잡아줬습니다. 그래, 얘야. 넌 어디도 안 가. 할머니가 끝까지 널 지킬 거야. 할머니 목숨 걸고라도 널 뺏기지 않아.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저 아이 하나뿐이다. 그런데 하늘은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이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애는 우리 집안 피입니다. 우리가 데려가야죠. 저는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는 내가 키웠어요. 내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돌봐왔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쪽이 친가예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키운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권리? 난 그 아이한테 할머니예요. 피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그 애를 손자라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권리가 없다고? 난 그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린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느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시나요? 왜 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으려 하시나요? 손자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안 뺏길 거야. 나 할머니랑 살 거야.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놓지 않아. 그리고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나. 재판정에서 상대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친혈연이 아닙니다. 양육 능력도 부족합니다.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친혈연이 아닐지 몰라도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 울던 순간부터 첫 걸음을 떼던 순간까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저한테 안기면 안심합니다. 아이의 행복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진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조차 무너졌을 때도 어머니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구나.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대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연세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내 나이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저는 늙었어도 마음은 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제 편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는 조모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한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안 보였어요. 손자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사는 거지?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할머니가 끝까지 널 지킨다. 하지만 싸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얘야,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책임과 사랑으로 지켜내야 가족이 되는 거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바닥에서 흘러내리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울 일은 이제 그만이야. 아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달라지려 노력했어요.
저를 보며 말했죠. 엄마, 나 이제라도 새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요. 많이 늦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얘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아이는 내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책임을 지고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의 인생이야.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와 아이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지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늘 말했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아들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늘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인연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보여줬던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분노와 원망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던 것도 결국 이 아이와 함께하기 위함이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가족은 책임이고, 가족은 희생이고, 가족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체면도 오래 버틸 수 없지만, 사랑과 책임은 결국 끝까지 남습니다. 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얘야, 내가 나를 가장 크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널 끝내버리지 못했다.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 진짜 아버지가 되어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저는 제 손자를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제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 믿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돈도 체면도 아닌 사랑과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텨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여러분, 힘든 순간이 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그 마음이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처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결국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